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도전동기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유도전동기의 전력 변환의 파트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력 변환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력 변환이란 우리 책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서 어떤 건지 좀 확인하고 갈게요. 전력 변환이란요, 유도 전동기 회전자가 멈춰 있을 때에서 회전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 가해진 입력값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출력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유도된 전력이 손실과 기계적 출력으로 나뉘는 과정을 우리가 전력 변환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눈에 보기 쉽게 등가 회로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 정지시예요. 정지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슬립이 전혀 끼지 않고 이렇게 무부하 상태와 같다. 부부하시니까 무부하 상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자, 여기 오타가 났어요. 운전하니까 우리가 기전력은 항상 정지시하고 얼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랬어? 슬립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랬어. 주파수도 슬립만큼의 차이가 나. 자, 우리 리액턴스라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각 속도 곱하기 각 주파수 곱하기 인덕턴스로서 2파이 L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주파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2차측 권선 리액턴스도 결국에 운전을 하면 슬립만큼의 변화가 생깁니다. 권선 저항은요? 저항은 뭐 주파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운전시와 정지시를 하나의 등가 회로로 합쳐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정지시의 첫 초기 상태 값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슬립으로 다 나눠져 버릴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E2 있어요. X2 왔어요. 근데 어때? 저항만 요 모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저항을 정지시 권선 저항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요. S분의 R2를 R2의 모습으로 변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더하기 R2 마이너스 R2를 할 거야. 그러면 식의 변화는 없잖아요. 식의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얘만 빼. 그래서 R2로 만든 다음에 얘네 둘을 계산하면요. 어떻게 나와? S분의 1-S 곱하기 R2가 돼요. 플러스 R2가 되는 거야. 뭐가? S분의 R2가. 그래서 얘 둘은 쓱 묶어서 여기에 부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등가 부하 저항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전체 R 성분을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요게 R2 모습, 우리 정지시의 권선 저항 모습과 등가 저항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서 입력을 주게 되면 자, 우리가 입력, 출력, 손실이라고 말하는 건 유효 전력을 말하고요. 유효 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저항 성분, 어디서 나온 전력이에요? 저항 성분에서 나오는 전력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입력을 주게 되면은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이 권선 저항에서 손실이 나오게 되고 이 부하에서는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손실, 출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식으로 나타낸 걸 보면 첫 번째, 2차 측의 입력, 그래서 P2, 유효 전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2는요, 전류가 어디 들어갔을 때, 전체 성분의 R로 들어갔을 때라는 표현을 써. 왜냐면 아까 전체 성분의 R은 등가 부하 저항과 권선 저항을 합한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얘 합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체 성분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전체 성분의 저항을 지나갈 때
그때의 전력을 입력. 자, 동소는요. 동소는 2차 측, 이게 구리, 코퍼에서 오고요. 2차 측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측의 손실은 거의 대부분 동손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긴 손실이죠. 그래서 전류가 권선 저항을 지나갈 때 그때 나오는 전력값. 자, 기계적 출력은 P 아웃풋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여기 등가 저항에서 나오는 전력이에요 라고 계산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얘네 셋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것도 안 중요해. 이것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요 세 가지씩의 비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만 우린 정리하면 돼요. 자, 쉬우니까 보세요. 내가 일하라고 입력 줬잖아. 그랬더니 손실 생겼잖아. 그리고 기계적 출력도 나왔잖아. 이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를 줬더니 딱 슬린 만큼의 손실이 생기고 당연히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죠? 1 마이너스 S만큼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자, 2차 측에다가 10kW의 입력을 줬대요. 그랬더니 슬립이 3%였는데 그때 기계적 출력은 몇 와트일까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 비율 가지고 계산해봐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아, 입력을 1을 넣어줬을 때 나오는 기계적 출력은 1대 1-S의 비율이. 봐봐. 1 하라고 1만큼 100% 입력을 주면 기계적 아웃풋 출력은 얼마 나왔어? 1-S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그래서 P 아웃풋은 1-S 곱하기 P2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 암이 알잖아요. 이게 당연히 입력을 주고 그 둘의 차이가 3%만큼 났다면 10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나왔겠어? 7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도 되지. 그래서 보시면요. 1-0.03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0.97 곱하기 10 얼마? 9.7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9.7kW만큼의 출력이 나오겠구나가 계산이 되는 거겠죠. 제가 아까 계산 잘못했네요. 0.03인데 3%래. 30을 넣었네요. 그래서 무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입력이 얼마일 때 출력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동손이 몇 킬로와트일 때 기계적 출력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셋의 관계, 비율 관계를 꼭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 알아요, 출력 알아요, 손실 알아요.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건 바로 효율이죠. 그래서 2차 측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차 측 효율은 2차 측 입력분의 기계적 출력, 2차 측에서 나온 출력이잖아. 이것은 아까 우리 P2 대 P 아웃풋은 1대 1-S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인 출력은 1-S 곱하기 P2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P2 1-S, P2 약분되니까 2차 측 효율이 1-S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만 더요. 우리 회전 속도는 1-S 곱하기 동기 속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회전 속도가 출력이고 동기 속도가 입력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지선다 내기 너무 딱 좋은 구조잖아요. 다음 중 2차 효율 표기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이고 얘가 좀 생뚱맞긴 하지만 1-S도 2차 측 효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이에요. 얘도 토크란 기계적 아웃풋이 토크, 회전 속도와 각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 얘는 9.5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 이걸 킬로그램 미터로 바꾸면
0.97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까 P 아웃풋은 1-S 곱하기 P2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둬봐요. 그러면 P 아웃풋 대신에 1-S 곱하기 P2. 자, N도 마찬가지죠. 1-S 곱하기 NS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S끼리 약분되니까 결국에 뭐가 돼? 9.55 곱하기 동기 속도분의 입력도 가능하겠구나. 같은 맥락으로 0.975 곱하기 동기 속도분의 입력 킬로그램 미터도 토크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토크식은 회전 속도와 출력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속도와 입력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요. 우리 2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동기 와트가 뭐냐? 우리 그 전에 동기기 했을 때 임피던스 와트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정상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용어만 알고 넘어갔었는데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와트값, 다시 말해서 얘는 공손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동기 와트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2차 측 입력을 말해요. 그래서 동기 와트는 2차 측 입력을 말하더라. 자, 2차 측 입력식을요. 자, 이거 보여요? 여기서 꺼내가지고 오는 거야. 토크는 0.975 곱하기 동기 속도분의 입력이고 우리가 말하는 동기 와트는 2차 입력이니까 이 식을 2차 입력으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 상수잖아. 동기 속도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와? 어머나 2차 입력은 토크하고 완전 정비례네? 맞아요. 그래서 2차 입력 값에 따라 토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요. 자, 잠깐만 우리 2차 입력 나왔던 아까 그 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자, 2차 입력은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I2를 잠깐 보면은요. I2라는 녀석은 뭐예요? 2차 측 권선에 흐르는 전류. 이거 오메 법칙으로 2차 측 임피던스분의 2차 측 기전력이 되겠죠. 요게 흐르는 전류인 거잖아. 계산하면. 그쵸? 그러면 I 제곱이란 얘 제곱 곱하기 S분의 R2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자 봐봐요. 2차 입력만큼 고스란히 토크가 나올 건데 2차 입력은 또 누구에 비례해 보니까 누구에 비례해? I 제곱에 비례해. 다시 말해서 I 제곱이니까 요거 뭐예요? 2차 측에 유기된 유도기전력. 회전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공급 전압 제곱에 비례해요. 자, 정리합시다. 다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자, 동기 와트는요. 동기 와트는 곧 토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요렇게. 근데 동기 와트를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토크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 어쨌다고요? 어쨌냐면요.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유도 전동기에서 내가 공급 전압 자체를 80%로 감소시키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공급 전압이 80%로 다운됐을 때 그럼 그때 유도 전동기에서 생성되는 토크는 어떤 변화를 겪니?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공급 전압이 80% 감소했어. 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80%의 제곱 그러면 0.64가 나올 거야. 0.8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0.64만큼 나오겠죠. 이게 몇 퍼센트? 64%. 그러니까 토크는 64%로 감소합니다.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공급 전압을 내가 2분의 1배 감소시킨대.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나와? 4분의 1배 감소돼서 나오겠죠.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요. 자, 동기 와트는 2차 입력은 토크의 비례. 그러니까 토크는 얘만큼 나올 거야. 근데 토크는 얘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공급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항상 우리 기기가 좋아하는 곡선을 좀 볼까요? 세로축 곡선이 바로 토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축 곡선이 의미하는 건 슬립을 말합니다. 근데 회전하지 않을 때 슬립이 1이죠. 얘가 뭐 할 때? 정지시야. 근데 슬립이 최고 속도일 때는 슬립이 얼마 나와요? 여기 10이라고 오타예요. 0이죠. 이게 언제야? 이게 무부하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하나씩 볼게요. 일자로 쭉 뻗어있는 얘가 바로 부하 토크야. 이 부하를 구동시키려면 이 부하 토크 이상의 토크를 가진 전동기를 사용해야 부하를 돌릴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동기의 토크를 봤더니 이런 토크가 나오더라 이거야.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이 점을 뭐라 그래? 정지시 토크, 기동시 토크야. 그래서 기동 토크라고 하고, 자, 꼭대기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소죠. 그래서 얘를 최대 토크, 쭉 내려가서 무부하시 토크 여기 걸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구동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이, 그러니까 덜 가서 무부하 토크는 걸립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부하 토크와 같을 때 토크를 우리가 부하다 걸었을 때 토크, 전부하 토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 최대 토크가 걸릴 때의 슬립이 얼마야? 라고 봤더니 최대 토크 슬립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대 토크 슬립을 계산을 한번 해봤다 이거예요. 최대 토크는 기울기가 0일 때죠. 이렇게 놓고 최대 토크 슬립을 계산을 하니까 결론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차 측 리액턴스 분의 2차 측 건선 저항이 나오더래요. 자, 비례반비례 관계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쵸? 딱 봤더니 뭐예요? 어머, 저항 성분이 증가하면 최대 토크 슬립이 증가하겠네가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항 성분을 증가시켜서 최대 토크 슬립을 증가시켰어. 이쪽으로 가야 슬립 증가죠? 어떻게 갔어? 저항 성분 증가시켰더니 이렇게 갔어. 또 증가시켰더니 이렇게 갔어요. 자, 뭘 볼 수가 있어요? 어머, 최대 토크 슬립이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하더라? 기동 토크가 계속 위점에서 생기는 거 보이세요? 기동 토크가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최대 토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오, 최대 토크는 일정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R 성분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저항 성분이 증가했으므로 전류의 크기는 감소하겠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동 토크를 증가시키려면 그만큼의 기동 전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항 성분의 증가로 기동 토크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기동시 전류는 어떻게 돼? 감소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거죠. 토크는 증가시키고 기동 전류는 감소시키고 이렇게요. 자, 하나 더요. 저항 성분이 증가한다. 역률이 좋아진다.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있어요. 우리 속도도 생각해 볼까요? 회전 속도는 1-s분의 동기 속도인데, 자, 저항 성분 증가, 슬립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 감소해. 아, 회전 속도도 조절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간다고.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토크 슬립을 계산하면 이런 결론식이 나오는데요. 2차 저항, 다시 말해서 이 2차 측의 저항 성분이 증가하면 무슨 토크? 아니, 최대 토크 슬립이에요. 최대 토크가 아니고 최대 토크 슬립이에요. 슬립이 증가해요. 슬립이 증가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대요. 어떤 현상? 기동 토크는 증가하고요.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요. 역률은 증가하고 회전 속도는 감소한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2차 측 저항 성분 변화에 따라서 가치값이 변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비례추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례추이란 외부 2차 저항을 조절해서 슬립을 변화시켜서 기동 토크 조절해요, 기동 전류 감소시켜요, 회전 속도도 조절해요. 이런 방식을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뭘 내냐면요. 다음 중 비례추이 불가능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전동기가 내야 될 마지막 스펙 값은 변화 주지 못해요. 과정은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마지막 값은 변화를 못 시킨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얘가 내는 기계적 출력 변하지 않습니다. 효율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측 동손도 변하지 않고 당연히 동기 속도 변하지 않고요. 부하 토크 변하지 않고 최대 토크도 일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어떻게? 출, 효, 동동, 부, 최역. 하나씩 따져볼게요. 우리 전동기 출력 안 변해, 효율 안 변해, 2차 측 동손 안 변해, 동기 속도도 안 변해, 부하 토크 안 변하죠? 최대 토크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례추이 되지 않는 항목이 누가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먹는 문제잖아요. 아셨죠? 자, 하나 더요. 기동 시 우리가 기동했을 때 전부하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을 우리가 요거 아까 봤죠? 이거 뭐였어? 등가 부하 저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등가 부하 저항 계산하는 거 아주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만 저는 사실 수업할 때 이런 것까지는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워지시면 S분의 1-S 곱하기 R2 이렇게 나오지 않고 등가 부하 저항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등가 부하 저항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보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볼게요.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라고 해서 헤일랜드 원선도인데요. 원선도가 뭐냐면 1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2차 회로를 1차 측으로 환산한 등가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원선도를 통해서 역률 변화, 출력 및 입력 전력, 효율, 토크, 슬립 관계, 기동 조건 분석, 슬립 변화 등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얘를 이제 시험을 통해서 몇 가지 값을 알아내고 그걸 이제 복수 평면에다 그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뭐냐면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알자 이거죠. 첫 번째, 무부하 시험입니다. 무부하 시험은 부하를 달지 않고 시험을 하죠.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철손 알 수 있다 그랬죠. 여자전류. 그래서 무부하 시험을 하면 뭘 알아낼 수 있냐? 철손과 여자전류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구속 시험이라고 하는데 얘는 단락이야. 단락시켜놓고 하는 시험은 부하를 달지 않고 단락전류만큼의 동손이 생기죠. 그래서 동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 측정 시험은 1차 측의 저항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동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는 참고로 구부정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구속 시험, 구 아니죠? 무죠. 그래서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저항 측정 시험. 약간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구부정 하면 바로 그냥 머릿속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다음 중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 시험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슬립 측정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구부정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형태가 바로 다음 중 원선도 작성 시험과 그걸 하는 이유, 얘네들 있죠? 구할 수 있는 값으로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걸 골라라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나머지 배운 부분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가 13번까지 풀었고요. 오늘 14번부터 볼게요.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기계적 출력 P 아웃풋과의 관계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입력 때 출력은 1을 넣어주면 손실을 뺀 나머지만큼의 출력으로 나와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P 아웃풋은 1-S 곱하기 P2다. 그러니까 몇 번? 2번이 바로 나오고요. 자, 15번 문제 볼까요? 삼상 유도전동기 1차 입력 60kg 줬을 때 1차 측의 손실이 1kg 나왔거든요. 그때 슬립이 0.03이라고 할 때 기계적 출력이 얼마냐? 선생님 이거 뭐예요? 2차 측이 아닌데?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1차 측 입력에서요. 1차 측의 손실을 뺀 게 1차 측의 출력이겠죠? 그러면 1차 측의 출력 이꼬를 뭐라고 생각하시냐?
2차 측 입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 무슨 값 준 거야? P2 값 준 거야. P2가 얼마예요? 60-1. 그러니까 P2가 59kW구나. 그럼 끝났어요. 그쵸? 왜요? 기계적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는 기계적 출력은 1-S 곱하기 P2였잖아. 그러므로 1-0.03 곱하기 59kW 하면 나오잖아요. 얼마? 57. 1번 나온다고요. 자, 16번. 전부와 슬립이 5%, 2차 저항손 PC2가 5.26kW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P2를 계산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P2와 PC2 사이의 관계죠. P2 대 손실은 1을 넣어주면 슬립만큼의 손실이 생긴다 그랬고 요렇게 곱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PC2는 S 곱하기 P2입니다. 여기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P2니까 슬립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되잖아.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하면 슬립은 0.05고요. 그 다음에 PC2가 5.26이죠. 요거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105.2, 3번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17번 문제 볼까요? 3kW의 1500rpm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자, 여기서 3kW라는 건 이 친구의 출력을 말하고요. 1500rpm이 나오는 유도전동기가 유도전동기 속도잖아. 얘를 말하죠. 뉴턴미터니까 어떻게? 9.5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9.55 곱하기 1500분의 3kg야. 킬로 풀면 1000이죠. 3000. 그래서 얼마? 19.1. 3번 나오겠네요. 자, 18번. 무부하 시 유도 전동기는 역률이 낮아요. 근데 부하가 증가할수록 역률이 높아지는 이유. 역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저항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보신 뭐예요? 2차 측 저항의 증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하면 토크는 공급 전압 제곱에 필요하니까 4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20번. 비례추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자, 아까 비례추이란 외부 2차 저항 성분의 증가야. 외부에다가 가변 저항기를 달았던 구조의 유도 전동기 이름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권선영입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리 비례추이한다. 이거는 누구한테만 가능한 얘기냐면 삼상 권선영 유도전동기한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21번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역률. 왜? 저항 성분 증가하니까 역률도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저항 2배, 2차 저항 2배로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 슬립도 2배가 되겠죠. 그 값이 2배로 되는 거 바로 나왔네요. 자, 최대 토크 슬립은 리액턴스 분의 2차 측 권선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2배 해주니까 얘가 바로 2배로 뛰겠죠. 그래서 슬립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23번 문제 볼까요? 삼상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구, 부, 정, 제외 다 필요 없어요. 구속시험,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시험, 슬립 측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드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내용 정리, 문제풀이, 오답 정리. 이 순서 잊지 마시고 오늘도 꼭 그렇게 복습 부탁드려 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